제주도에 가면요, 집담벼락에 선인장을 심어 놓은 마을이 있습니다. 화분에 놓은 게 아니라 돌담 위에 그냥 뿌리를 받고 자라요. 저 그 사진 처음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사막에 있어야 할 선인장이 파도 치는 제주 바닷가 돌담에 줄지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인장 마을 사람들이 예뻐서 심은 게 아닙니다. 뱀하고 쥐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살아있는 철조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 이 가시덤불이 마을에서 제일 돈이 되는 작물이 됐습니다. 방어용으로 심은 가시나무가 마을을 먹여 살리게 된 거예요. 대체 이 가시 속에 뭐가 들어있었길래요? 오늘 그 하나만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이 선인장의 고향은 멕시코입니다. 지구 반대편이죠. 그런데 어쩌다 제주 바닷가까지 왔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씨앗이 바다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쿠로시오 난류라는 따뜻한 해류가 있어요. 필리핀 쪽 바다에서 올라와서 대만, 일본을 거쳐 우리 제주 남쪽을 스치고 지나가는 큰 물길입니다. 그 물길에 열매가 떠밀려 오다가 제주 한림 월령리 바닷가 바위 틈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씨앗 하나가 파도에 밀려와 바위 틈에 끼었어요. 흙도 거의 없고 바람은 소금기를 그대로 실어나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제주에서도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만 살아남았어요. 왜 하필 거기냐면 그게 이 식물한테는 딱 맞는 자리였거든요. 선인장은 물을 아주 조금만 있어도 버티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풀이 다 말라 죽는 자리가 이 녀석한테는 경쟁자가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 섬에서 가장 척박한 자리가 이 열매한테는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바위 틈에서 번져나가는 걸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생각을 해요. 저 가시, 우리한테 쓸모가 있는데? 옛날 제주 초가집은 담이 낮았어요. 뱀이나 쥐가 마당까지 들어오는 게 예사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둘레 돌담에 이 선인장을 옮겨 심습니다. 촘촘한 가시가 벽이 되는 거예요. 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찾아낸 답이 살아있는 울타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보니까 가을이면 이게 자주색 열매를 맺어요. 먹어봤더니 달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열매에 이름을 붙입니다. 백년초. 먹으면 100년을 살고 100가지 병을 낫게 한다고요. 물론 과장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일 만큼 먹고 나서 몸이 편해지는 걸 사람들이 느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백년초, 천년초.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건 줄 아시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백년초랑 천년초는 사촌쯤 되는 다른 식물이에요. 생김새부터 달라요. 백년초는 위로 자랍니다. 사람 키만큼 1m가 넘게 크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천년초는 위로 안 크고 옆으로 높습니다. 30cm쯤 자라다가 땅에 닿으면 거기서 또 뿌리를 내려요. 먹는 부위도 달라요. 백년초는 자주색 열매를 먹고 천년초는 납작한 줄기를 주로 먹습니다. 자라는 곳도 달라요. 천년초는 영하 20도에서도 안 죽어서 내륙에서도 키우는데요. 백년초는 따뜻한 데라야 삽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예요. 오늘 우리 주인공은 그중에 제주 바닷가에서 자라는 백년초. 정식 이름은 손바닥 선인장입니다. 줄기가 딱 사람 손바닥처럼 넓적하게 생겨서 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선인장을 먹는다고? 그 가시는 어떻게 하고?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가시만 제거하면 열매도 줄기도 다 먹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아예 채소예요. 줄기를 구워서 타코에 넣어 먹거든요. 우리가 낯설어 할 뿐이지 저쪽에서는 밥상에 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리고 이 열매는요,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4월에서 5월에 조그맣게 맺히고 5월에서 6월에 노란 꽃이 펴요.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천천히 살을 찌우다가 11월에서 12월이 돼서야 자주색으로 익습니다. 반년을 넘게 익는 거예요. 반년을 익는데 그것도 제주 딱 한 동네에서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 마을이 궁금해지잖아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제주 서쪽 끝자락 바닷가 마을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선인장이 야생으로 무리지어 자라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나라에서 천연기념물 429호로 지정했어요. 선인장 군락이 통째로 천연기념물인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요, 해안 바위지대가 온통 손바닥 선인장이에요. 검은 현무암 위에 초록색 손바닥들이 촘촘하게 붙어있고 그 옆으로 파도가 쳐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제주에 왔는데 잠깐 멕시코 어디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집집마다 담 위에 선인장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뱀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의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니까요. 그게 진짜 반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돌담이요. 지금은 마을 살림이 됐습니다. 원령리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 열매로 잼도 만들고 술도 담그고 젤리도 만들어서 팔아요. 뱀 막으려고 심은 가시나무가 100년 뒤에 마을을 먹여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또 좋아요. 원령리에서 차로 10분이면 협재해수욕장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비양도가 딱 떠있는 그 풍경이요. 한림공원도 바로 옆이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협재 가시는 길에 선인장 자생지 산책로를 30분만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요. 여기 열매는 눈으로만 담아오세요. 천연기념물이라 그대로 두는 게 맞거든요. 드시고 싶으시면 마을에서 만든 걸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볼 차례예요. 100년을 산다는 이름까지 붙은 열매.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 열매를 반으로 가르면요, 색이 진짜 진해요. 자주색인데 거의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손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질 정도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색소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그 색이 이 열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색을 내는 성분 이름이 인디카 잔틴이에요. 베타레인이라고 하는 천연 색소 계열인데요. 몸에서 녹쓰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성분이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사람한테 직접 재본 연구가 있습니다. 열매 과육 500g을 먹게 하고 혈액을 계속 뽑아서 봤더니요. 먹고 180분 뒤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에요. 그리고 12시간 안에 76%가 몸 밖으로 나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열매가 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흡수돼서 3시간 동안 제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니까요. 그 3시간이요. 저는 그 숫자가 되게 신기했어요. 항산화 쪽은 사람 대상 임상도 있거든요. 건강한 성인 18명한테 신선한 과육을 250g씩 하루 2번 2주 동안 먹게 했더니 몸이 산화되는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 이 대목에서 좀 뭉클했어요. 100년을 산다는 이름, 그거 옛날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으로 먼저 느낀 걸 지금 과학이 뒤늦게 숫자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서 저처럼 소름 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열매가 하는 일이 색소 하나로 끝이 아니었어요. 지아 씨가 말한 그 색소 말고요. 이 열매엔 아주 실용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종류가 2가지 다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크게 물에 녹는 것과 안 녹는 것으로 나뉘거든요. 물에 녹는 건 장 속 좋은 균들의 밥이 되고요. 안 녹는 건 물을 머금고 부풀어서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보통은 식품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이 열매는 양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뮤실리즈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나 알로에 만졌을 때 나오는 그 끈적한 것, 그게 뮤실리즈예요. 이게 왜 반갑냐면 우리 위장 안쪽에도 이거랑 아주 비슷한 물질이 발려있거든요. 뮤신이라고 하는데 위벽을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끈적함이 몸 안에 들어가면 원래 있던 보호막을 거들어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결국 또 좋다는 말만 늘어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임상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한 자료를 봤어요. 무작위 임상 시험들을 종합해봤더니 체질량 지수하고 체지방률, 혈압,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분석에서 혈당 쪽은 자료가 부족해서 결론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혈당까지 확실하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요. 자, 그럼 이 좋은 걸 어떻게 먹느냐? 사실 이게 오늘 제일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가시부터 넘어야 하거든요. 네, 첫 번째 관문이 가시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큰 가시가 아니에요. 큰 건 눈에 보이니까 피하면 되죠.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잠가시예요. 이게 손에 박히면 잘 안 빠지고 오래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손질하실 땐 무조건 고무장갑 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잔가시를 털어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쉬워요.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백년초 청이에요. 손질한 열매를 설탕이랑 1:1로 재워서 2주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색이 나와요. 탄산수에 한 숟갈 타면 그 자리에서 자주색 에이드가 되는데요. 여름에 이거 한 잔이면 눈이 먼저 시원해집니다. 2번째는 더 간단해요. 백년초 바나나 스무디.
열매 1개에 바나나 반 개, 물 1컵 넣고 갈면 끝이에요. 왜 하필 바나나냐면요. 백년초에 마그네슘이 넉넉한데 이게 몸에서 일할 때 비타민 B6하고 짝을 이루거든요. 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많습니다. 맛도 순해지고 궁합도 맞는 조합인 거죠. 그리고 아까 그 3시간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마시는 걸 좋아해요. 오전 내내 그게 몸에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만 잡으세요. 성질이 참 편이라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열매를 보면서 계속 그 돌담 생각이 나더라고요. 뱀 막으려고 심은 가시나무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게 100년 뒤에 마을을 먹여 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좋더라고요. 가시는 이 열매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거예요. 지킬 게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안에 뭔가 귀한 게 들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무장한 거고, 사람들이 100년을 산다는 이름을 붙인 것도 결국 같은 얘기고요. 올여름에 제주 서쪽으로 가실 일 있으시면 월령리 그 돌담 한번 보고 오세요. 파도 옆에 선인장이 줄지어선 그 풍경 사진으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재료도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